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지금 당장이요. 매일 쓰는 10개 거대 기업이 있어요. 파이가 그들한테 절실한 것보다 그들이 파이 네트워크 쓰는데 더 절실해요. 언젠가 파트너십이나 희망적인 발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비즈니스 생존 얘기하는 거예요. 6년간 사람들이 파이의 실제 세계 유틸리티가 어디서 올지 물은 후에요. 상황이 방금 뒤집혔어요. 파이 무시한 기업들이요. 그들이 더 이상 기다릴 여유 없는 쪽이에요. 왜 이 특정 10개 기업이 10년간 본 가장 큰 시장 기회 응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오는 것에 가격 함의가 그냥 낙관적인 거 아니라 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이해하실 거예요. 파이랩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파이가 파트너십 쫓는 것에 관한 거 아니에요. 5천만 검증된 인간이 갑자기 글로벌 커머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면 뭐가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마지막으로 150개국에 걸쳐 그렇게 많은 진짜 KYC 검증 사용자한테 즉시 접근 제공할 수 있었던 게 언제예요? 답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 대화에서 누가 레버리지 있는지에 대한 모든 걸 바꿔요. 그래서 왜 이 거대 기업들이 몇 년간 침묵 후에 갑자기 관심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요. 이해하는 게 모든 거예요. 첫째, 규제예요. 2024년 전에요. 암호화폐랑 파트너하는 건 전통 기업한테 진짜 위험했어요. 법적 프레임워크가 흐릿했어요. 컴플라이언스 표준이 존재 안 했어요. 잘못된 파트너십 하나가 규제 조사, 거대한 벌금, 더 나쁜 거 의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유럽 미카 규제예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마일스톤이요. 파이가 몇 년간 기업 법무팀, 무섭게 한 법적 지뢰밭 클리어했어요. 길이 이제 명확해요. 프레임워크가 존재해요. 대기업이 변호사들이 패닉 어택 안 하고 파이 탐색할 수 있어요. 둘째, 사용자 베이스예요. 파이가 이 공간은 어떤 프로젝트도 거의 주장 못하는 뭔가 있어요. 5천만 이상 KYC 검증 사용자요. 150개국 이상에 걸친 검증된 신원 가진 진짜 인간들이요. 봇 계정 아니에요. 10개 다른 월렛 돌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원 확인 거친 진짜 검증된 개인들이에요. 자, 뭔가 물어볼게요. 글로벌하게 확장하려고, 새 고객 찾으려고, 신흥 시장 뚫으려는 대기업 씨. 이 오면요. 5천만 검증된 잠재 고객한테 즉시 접근에 얼마네요? 답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순수한 시장 레버리지요. 그리고 모든 성견지명이 있는 기업이 알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뭔가예요. 검증 측면이 그냥 숫자에 관한 거 아니에요. 현대 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해결해요. 여기 문제예요. 오래된 금융 시스템이 나이 보이고 있어요. 신용카드, 와이어 트랜스퍼, 전통 결제 프로세스요. 느리고 비싸고 솔직히 구식되고 있어요. 이 공간 4개 거대 기업이 알고 파이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비자랑 마스터카드부터 시작할게요. 이 기업들이 모든 거래마다 상인한테 2에서 3% 청구해요. 카드 스와이프 할 때마다요. 사업체가 그들한테 내요. 소규모 사업체한테요. 이게 빠르게 쌓여요. 수십억 거래 처리하는 대기업한테요. 천문학적인 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 거래요. 1센트의 일부예요. 과장 아니에요. 효율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전통 결제 레일이 청구하는 것에 아주 작은 일부로 결제 처리해요. 근데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거대해요. 왜 신경 써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것에 대해 우리가 틀린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결제 미래라는 거 알아요. 몇 년간 실험해 왔어요. 근데 여기 그들 진짜 딜레마예요. 다른 누군가가 먼저 하고 그들 무관하게 만들기 전에 가장 크고 가장 컴플라이언트한 글로벌 네트워크랑 통합해야 해요. 파이랑 경쟁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가 먼저 하기 전에 그들 생태계에 흡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방어랑 공격 동시에요. 자, 페이팔이 다른 상황이지만 똑같이 절실해요. 성장이 정체됐어요. 사용자 베이스가 예전처럼 확장 안 돼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했는데 거의 파문 안 일으켰어요. 한편이요. 신흥 시장에서 약해요. 전통 뱅킹이 제한적이지만 모바일 폰 채택이 거대한 곳이요. 파이가 어디서 가장 강한지 맞춰보세요. 그 정확한 시장이요. 페이팔이 파이 통합하면요. 몇 년간 고전한 지역에서 즉시 발판 얻어요. 그냥 똑똑한 거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해요. 그 다음 스트라이프예요. 스트라이프가 인터넷 경제의 거대한 부분 파워해요. 최근에 온라인에서 뭔가 샀으면요. 스트라이프가 뒤에서 그 결제 처리했을 괜찮은 확률이 있어요. 최근에 휴식 후 암호화폐 결제 다시 시작했고요. 상인한테 가장 확장 가능하고 컴플라이언트한 솔루션 찾고 있어요. 특히 유럽 확장이에요. 아까 언급한 미카 컴플라이언스 기억하세요? 그게 파이를 유럽 통합 리스트 맨 위에 놓아요.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페이예요. 바이낸스가 전 세계 규제자랑 힘든 시간 보냈어요. 조사, 벌금 제한, 리스트가 길어요. 한편이요.
파이가 바이낸스가 고전한 영역에서 성공했어요. 파이가 컴플라이언트 해줬어요. 파이가 검증된 사용자 베이스 만들었어요. 파이가 규제 숙제했어요. 바이낸스 페이가 승리 필요해요. 결제 공간에서 아직 관련 있다고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규제자한테 합법적이라고 보여줄 컴플라이언트하고 거대한 사용자 베이스 필요해요. 파이 상장이 그들이 파이한테 호의 베푸는 거 아니에요. 컴플라이언스 제대로 한 프로젝트랑 연관해서 신뢰성 재구축하려는 거예요. 근데 결제 프로세서가 그냥 기반이에요. 다음 그룹이 일상 직접 건드려요. 그리고 이 리스트 한 기업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고려조차 안 한 파이 필요한 아주 특정한 이유 있어요. 이제 거의 매일 상호작용하는 기업들로 가요. 여기가 파이가 이론적이기 멈추고 실제 루틴 일부 되는 곳이에요. 가장 큰 거부터 시작할게요.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매년 신용카드 사기랑 차집백에 수십억 잃어요. 수십억이요. 누군가 청구 분쟁하면요. 사기 일어나면요. 아마존이 비용 먹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그들 가장 큰 지속적인 비용 중 하나예요. 파이의 블록체인이 검증된 인간한테서 불변의 결제 기록 만들어요. 블록체인 거래 차지백 못해요. 전통 결제 시스템 괴롭히는 같은 종류 사기 못 저질러요. 아까 얘기한 검증 시스템 기억하세요. 모든 거래가 진짜 식별된 사람한테서 와요. 아마존한테요. 또 다른 결제 방식 받는 것에 관한 거 아니에요. 수십억 손실 제거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플러스 비자랑 마스터카드 수수료 잘라내기요. 그건 순이익에 더해지는 더 많은 수십억이요. 그냥 기본 수학이에요. 아마존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 효율성이랑 마진 최적화에 기반해요. 파이가 두 개 거대한 비용 문제 한 번에 해결해요. 다음이 쇼피파이예요. 수백만 작은 온라인 스토어가 쇼피파이에서 돌아가고 이미 일부 암호화폐 결제 지원해요. 근데 이거 상상해 보세요. 5천만 파이 사용자가 갑자기 글로벌하게 수백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파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시요. 전체 쇼피파이 생태계한테 경제 부양책이에요. 작은 상인이 새 고객 얻어요. 파이 사용자가 유틸리티 얻어요. 쇼피파이가 거래 수수료랑 증가한 플랫폼 가치 얻어요. 모두 이겨요. 근데 잠깐요. 다음 두 기업이 더 특정한 유스 케이스 있어요. 우버랑 넷플릭스요. 같은 근본적인 니즈 공유하니까 함께 묶을게요. 마이크로 트랜잭션이랑 글로벌 도달이요. 우버 생각해보세요. 나이지리아 라고스. 누군가가 라이드 타고 싶어요. 전통 결제로요. 환율 변환 수수료 있어요. 국제 거래 수수료 있어요. 결제 처리 수수료 있어요. 모두가 그들 목 가져갈 때쯤이요. 작은 거래가 많은 시장에서 우버한테 비수익적이 돼요. 파이로요. 즉시 결제요. 환율 변환 없어요. 최소한의 수수료요. 갑자기요. 신흥시장 작은 라이드가 수익적이 돼요. 우버가 결제 인프라가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서 현재 피하는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가 비슷해요. 월 15달러. 구독이 많이 안 들리지만요. 비자가 그들 목 가져가면요. 환율 변환 일어나면요. 국제 뱅킹 수수료 적용되면요. 넷플릭스 마진이 줄어요. 파이가 작고 빈번한 글로벌 결제를 실제로 수익적으로 만들어요. 처음으로요. 기업이 결제 처리에 돈 안 잃고 마이크로 트랜잭션으로 글로벌 시장 서브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두 기업 다 현재 수익적으로 도달 못하는 시장에서 수십억 세 고객 서브할 수 있어요. 트렌디하거나 크립토 밴드웨건 타는 것에 관한 거 아니에요. 현재 고전하는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작동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방금 언급한 기업들이 가장 큰 기회 있는 곳 아니에요. 진짜 잠자는 거인들이 서양 미디어가 거의 커버 안 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수십억 사람들 서브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요. 파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거기 있어요. 서양 세계가 종종 잊어요. 글로벌 인구 대부분이 신흥 시장에 산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요. 두 기업이 절대적으로 거대해요. 첫째, 아프리카 AMTN 모바일 머니예요. MTN이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수억 명 서브해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요. 전통 뱅킹이 인구 거대한 부분한테 제한적이거나 존재 안 해요. 근데 거의 모두가 모바일 폰 있어요. MTN 같은 모바일 머니 시스템이 뱅킹 시스템이 됐어요. 사람들이 폰에 돈 저장하고 폰 통해 결제 보내고 모바일 머니 통해 전체 사업체 운영해요. 그리고 파이가 어디서 이제 엄청 강해요. 아프리카요. 풀뿌리 채택이 이미 됐어요. 사람들이 이미 파이 알아요. 이미 써요. 이미 채굴해요. MTN이 파이 통합하는 건 새로운 뭔가 소개하는 것에 관한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전통 뱅킹, 인프라를 이미 거대한 채택이 있는 뭔가로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작은 기회 아니에요. 전체 대륙한테 금융 접근 잠재적으로 재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필리핀이랑 동남아시아 지켓이에요. 필리핀이 지구상에서 가장 암호화폐에 관여된 나라 중 하나예요. 채택률이 하늘 찌르고 있어요. 디지털 화폐가 서양 국가가 아직 달성 못한 방식으로 거기서 메인스트림이에요.
지캐시가 그들 금융 슈퍼앱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것에 써요. 결제, 저축, 투자, 송금이요. 송금 얘기하자면요. 그게 거대해요. 필리핀에서요. 수백만 해외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고국에 돈 보내요. 빠르고 싼 국제 송금 수요가 천문학적이에요. 그리고 필리핀 거대한 수 사람들이 이미 선호하는 화폐가 뭔지 맞춰보세요. 파이요. 지캐시가 파이 통합하는 건 먼 가능성에 관한 거 아니에요. 자체 사용자 베이스의 기존 수요 서브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들 사용자가 이미 요청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 테스트하는 서양 기업들 아니에요. 수요가 이미 거기 있고 증명되고 기다리고 있어서 내일 통합할 수 있는 신흥 시장 거인들이에요. 자, 여기서 방금 말한 모든 게 훨씬 더 큰 뭔가랑 연결돼요. 파이 가치에 대한 전체 대화 바꾸는 뭔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직 파이를 그냥 또 다른 토큰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몇 달러나 몇 센트에 거래하는 뭔가요? 근데 이 10개 거인이 파이 통합하면요. 실제로 아침 커피 사고 넷플릭스 구독 내고 우버 주문하고 아마존에서 쇼핑할 수 있으면요. 다 파이 써서요. 그러면은 파이가 그냥 토큰이기 멈춰요. 파이가 인프라가 돼요. 파이가 진짜 커머스 베이스 레이어가 돼요. 그리고 여기 왜 그게 중요한지 아마존 통해 매일 얼마나 많은 돈이 흘러요. 비자 통해 우버 통해 이 모든 기업 합쳐서 얼마나 흘러요. 수조 달러 경제 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수조요. 여기 핵심 질문이에요. 수조 달러 가치, 경제적 가치를 제한된 공급 있는 결제 네트워크 통해 밀어보세요. 가격에 뭐가 일어나요? 파이가 1달러나 심지어 100달러의 가격 책정되면요. 수학이 안 돼요. 그 가격에 글로벌 커머스 처리할 만큼 유통되는 파이가 문자 그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건 기본 경제학이에요. 제한된 공급이 거대한 수요 만나면요. 가격이 조정돼야 해요. 선택 아니에요. 수학적 필연이에요. 글로벌 기업이 파이 채택하면요. 그냥 기술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인 실제 세계 수요 만드는 거. 투기 아니에요. 하이프 아니에요. 일상 거래 운영하는데 파이 필요한 실제 사업체. 그 사업체들이 파이 획득해야 할 거예요. 파이 들고 있어야 할 거예요. 수백만이나 수십억 거래 처리할 파이 유동성 필요할 거예요. 이론적 수요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수요예요. 그리고 그 수요가 고정 공급 치면요. 가격이 네트워크 기능하게 만드는 어떤 레벨로든 조정돼요. 비트코인 초기에 뭐가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취미인들이 거래할 때요. 낮은 가격이 말이 됐어요. 근데 채택 성장하면서요. 진짜 사업체가 받기 시작하면서요. 기관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서요. 가격에 뭐가 일어났어요. 네트워크 통해 흐르는 경제 활동에 맞게 조정됐어요. 파이가 같은 길 따라가요. 근데 중요한 차이 있어요. 파이가 이미 자리 잡은 5천만 검증 사용자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인프라가 이미 거기 있어요. 이 기업들이 스위치 누르면요. 제로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존 거대한 검증 네트워크에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채택 곡선이 더 빨리 일어나고 수요가 더 세게 치고 가격 조정이 이전 암호화폐보다 더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가치 평가 물을 때요. 잘못된 질문 묻는 거예요. 맞는 질문은요. 파이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기능하려면 어떤 가격에 도달해야 해요. 그리고 답이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큰 숫자 희망하는 것에 관한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글로벌 스케일에서 작동하는데 수학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모든 걸 완전히 돌아오게 할게요. 이 10개 기업 리스트가 랜덤 추측 아니에요. 각각이 지금 당장 파이볼 특정한 비즈니스 이유 있어요. 결제 프로세서가 효율성이랑 비용 절감 필요해요. 일상 기업이 감당 못할 수수료 없이 글로벌 확장 필요해요. 신흥 시장 거인이 이미 증명되고 기다리는 기존 사용자 수요 서브해야 해요. 근데 더 중요하게요. 이 통합들이 글로벌 커머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근본적인 전환 나타내요. 6년간이요. 파이 지지한 사람들이 끊임없는 회의주에 직면했어요. 유틸리티에 대한 질문이요. 채택에 대한 의심이요. 타이밍에 대한 비판이요. 미래 가치 논의에 대한 조롱이요. 근데 모두가 의심하는 동안이요. 다른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검증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창출되고 있었어요. 규제 컴플라이언스가 달성되고 있었어요. 진짜 풀뿌리 채택이 대륙에 걸쳐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각들이 자리 잡았어요. 이 기업들이 2021년이나 2022년에 파이 신경 안 썼어요. 그 조각들이 아직 자리 안 잡아서요.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사용자 베이스가 완전히 검증 안 됐어요. 근데 컴플라이언스가 증명 안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비즈니스 로직이 분명해져요. 탈중앙화 철학 믿어서 파이랑 파트너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암호화폐 문화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비즈니스 문제 해결하고 새 시장 열고 비용 줄이고 경쟁 우위 주니까 파이랑 파트너 하려는 거예요. 순수한 비즈니스 필요해요. 그리고 그 유틸리티가 진짜 되면요. 실제 경제 활동이 네트워크 통해 흐르면요. 가치가 맞게 조정돼요. 투기 때문 아니에요. 기능 때문이에요. 초기 채굴자들이 중요한 뭔가 이해했어요. 그냥
토큰 모으는 거 아니었어요. 잠재적 인프라 기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프라가 필수가 되면요. 같이 있어져요. 될 수도 아니에요. 될 것 같아? 아니에요. 돼요. 파트너십 발표가 올 거예요. 자선에서 아니에요. 이념에서 아니에요. 비즈니스 로직이랑 시장 힘에서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만들고 신원 검증하고 몇 년간 회의주에 통해 인내한 우리가요. 그 수요 도착할 때 공급 들고 있는 사람 예측 아니에요. 그냥 인프라가 필요 만나면은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